그런데 100개 단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100개 단지에 4,000개 상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신뢰가 소비자들이 그 중고차를 살려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중고차를 우리가 보증해 준다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냐. 우리가 스피드메이트라는 600개 되는 국내 경정비 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우리가 신차의 버금가는 2년 4만 킬로를 보증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4,000개 상사가 이제 난리가 났죠. 대기업이 이 영역에 들어온다. 그래서 뭐 서울시청에서 화형식을 하겠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고객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180만 대인데 고객의 신뢰가 생기면 250만 대로 늡니다. 최소한. 그 신차 한 대당 중고차라는 게 각 세계가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차 한 대당 중고차 1.5대고 미국은 신차 한 대당 중고차 2.5대거든요. 250만 대까지 금방 간다. 300만 대 가는데 300만 대 좀 있다 가더라도 250만 대 가니까 너희 파이가 커진다. 너희 파이가. 그런데 우리가 니네 걸 뺏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가 너의 중고차를 우리가 149개 부품을 전부 손을 봐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2년 4만 킬로를 우리 코스트로 보증을 해줄 테니까 그거 정비해가지고 보증해주는 값만 내면 너는 더 많이 팔게 되고 이 마진은 좀 줄더라도 그럼 네가 플러스가 이익이 될 텐데 나를 화형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해서 지금 맞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사들이 지금 저희하고 제휴계약서를 맺고 우리를 통해가지고 보증을 실어가지고 중고차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글로벌 디팍토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지금 디팍토라는 게 이제 표준화된, 그러니까 글로벌리 표준화된 표준이 있다. 그게 중고차에도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구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구겨져 있는 것을 피는 일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쪽을 하면 고객이 편해지고 사업자도 좋아지고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영역을 찬탈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디팍토 스탠다드 이네이블러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수입차의 경우에도 그 임포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딜러가 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포터가 있어가지고 그 임포터를 통해가지고 딜러가 받으면서 그 임포터의 마진까지 차에다 붙으면 차값이 비싸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수입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또한 상당히 뭐 우리가 그 AS도 못 해줄 거다, 뭐 대기업이 이런 걸 하냐, 뭐 이렇게 많이 좀 그런 여론도 있었고 수입차 시장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낸다라는 칭찬도 들었고 합니다만 그 포인트는 글로벌 디팍토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전 세계를 다 보면 그 영역에 다 들어가서 그거를 글로벌 디팍토 스탠다드로 만들어내는 회사는 종합사업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합사업회사가 이제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종합사업회사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960년대부터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이만큼 견인해온 종합상사들이 이제는 종합사업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내 아웃포스트가 전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고 전 세계의 문화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제 종합사업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점프하는 도약하는 견인차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남전 때 8년이나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군 중에는 유일하게 그 사람 하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톡데일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살아 돌아왔습니까? 스톡데일 장군이 낙관주의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풀려날 것이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풀려날 거다라고 낙관주의를 폈던, 낙관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비관주의자도 다 죽었습니다. 난 절대 풀려날 리가 없어. 좌절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낙관주의자도 다 죽고 비관주의자도 다 죽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해서 나온 얘기가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그 사람이 뭐랬냐면 나는 절대로 풀려날 것이다라는 희망과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낙관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절대로 가까운 추수감사절이나 가까운 성탄절에는 풀려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게 패러독스입니다. 희망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갔대. 계획은 무지하게 비관적으로 짠다. 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가와 있는 경제위기라든가 전체적인 크라이시스가 그다지 쉽게, 아주 쉽게 헤쳐낼 정도로 작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hope for the best, hope는 best로 한다. 그리고 plan for the worst, worst로 플랜을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신다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중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고 직장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신입사원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저희의 고래새끼를 타고 이 큰 5대양 6대주에서 넘버원 종합사업회사, 월드 넘버원 종합회사를 이뤄내므로 해가지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신명나고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쭉 들으시는 동안에 그야말로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